네, 미국과 유럽 마감 상황 그리고 WTI가 지난 9월 18일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는 소식까지 확인을 해보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은 일본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도 좀 조정 국면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그 등락 비율이 157%로 과열이라고 여겨지는 120선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또 정부 관계자들이 엔화 약세가 산업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받는 기업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끝나는 조정 국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과제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안정적인 그 정권을 구축하는 만큼 계속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승 장세가 좀 꺾인 것은 아닌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요. 엔화가 하락세가 꺾임에 따라서 그간에 급등했던 자동차나 기계, 해운 같은 경기 민감주는 약세가 예상되지만 실적이 호전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건설, 교량과 같은 중소형 그 재료주 그리고 내수주 쪽으로는 개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경기가 4분기에는 좀 바닥을 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겁니까? 네, 이제 미미하지만 그 상승 회복 신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10월과 11월 그 경제 지표를 보면은 그 0.2% 정도 4분기 GDP 성장률이 소폭 플러스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산업 생산이 좀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또 개인 소비가 예상외로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설비 투자가 감소하더라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가 11월에 종료되고 12월부터는 경기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확실하게 그 플러스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그 자동차 판매가 바닥을 쳤고요. 또 복구 수요를 중심으로 한 공공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됐었던 수출도 1분기부터는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로 계산하면은 한 2% 정도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2분기에는 아베 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일본 그 경제는 이제 조금 한숨을 좀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오늘도 좀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또 원저바오 총리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개혁을 언급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입니다. 여기 공상은행이 10조 원에 달하는 후순위치 발행 계획을 이사의 승인을 받으면서 다른 국유 상업은행들도 중국판 바젤3 도입에 따른 자기자본 강화를 위해서 후순위치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종목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위성기술과 항공 관련주들이 지금 중일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 수리부가 중소하천 정비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악화로 인해서 독감이나 태양광 같은 환경 관련주 쪽으로 순환매가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새해 들어서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 부동산 시장 투기 억제책에 힘써왔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초래될 정도로 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이 새로운 도시화 정책을 내걸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그 부동산 투기 심리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해 들어서 며칠 안 됐지만 베이징의 한 평당 부동산 가격이 60만 원이 올랐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40%나 오른 지역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부동산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부동산 투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돈의 회전이 워낙 빠르고요.
또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얻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이런 그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 뒤에는 시진핑 총석이 그 출신 파벌인 태저당이 있다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투기의 열쇠는 노른자 물건인 토지와 막대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태저당과 같은 특권 계급 등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당, 군, 국유기업의 인맥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매달 실시하는 공개 토지 입찰에서도 편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구조 체제상 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불안한 사회가 앞으로 중국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도시화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성장 방식이 13억 인구를 그 지렛대로 삼아서 내수 확대를 통한 그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에서 소비 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의 그 소비나 소득의 3배인 도시 주민화가 소비 확대 관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아무래도 농촌에서 도시로 매년 2천만 명이 이주하는데요. 연평균 1.4%포인트씩 도시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 주민이 한 사람 늘어나면은 고정자산 투자가 1,750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가스나 열처리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 서비스들이 그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업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까지 합치면은 2020년까지 도시화가 7천조 원의 투자 유발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만 그 버블이 발생하더라도 도시화 그리고 내수 주도의 성장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득이 더 많다는 얘기군요.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